안녕하세요. 오늘 통합사회 7단원의 세 번째 테마 전통문화의 의의와 계승발전 방안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내용을 한번 같이 떠올려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문화 변동의 의미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이나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문화가 변화하는 현상을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라고 했었고, 문화 변동의 원인을 내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나눠 봤을 때 내적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발명, 발견. 그리고 외적 요인에는 전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발명, 발견, 전파에 의해서 문화 변동이 다양하게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외재적 변동, 그러니까 전파에 의해서 나타나는 외재적 변동을 문화 접변이라고도 한다. 자, 이 문화 접변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문화 요소가 서로 간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존재하는 것을 문화 병존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다른 말로 문화 공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지는 현상을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돼서 해체되거나 소멸해서 없어지는 완전 흡수돼 버리는 현상을 문화 동화라고 한다. 그래서 그 예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통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 이 세 번째 테마의 내용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 전통 문화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이 시점에서 전통 문화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승 발전해 나가야지 바람직한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학습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요 학습지 이어서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같이 요 부분 같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98쪽 펴 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우리 학습지에서 먼저 우리 전통문화의 의미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전통문화의 의미 여기 가로 1번에 보시면 한 사회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공유하며 전승해온 고유한 생활 양식. 자, 한 사회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공유하며 전승해온, 계승해온 그러한 고유한 생활 양식을 우리는 전통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이런 전통문화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의 이거 전통 문화는 모든 나라들, 역사를 가진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의 이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우리는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냐면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이런 협동, 상부상조의 정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 벼농사 동아시아 문화권이 다 그렇죠. 자, 벼농사를 지어오면서 이 쌀농사, 벼농사가 굉장히 이제 집약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웃끼리 품앗이 상부상조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아무래도 이제 비롯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런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충효사상. 이거는 어디서 비롯된 문화일까요? 유교에서 비롯된 문화적 고려 말에 들어온 이 유학에서 비롯되어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이 충효는
조선시대 때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이제 덕목이고, 이게 지금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우리 고유의 문자죠. 자, 음식 문화로 들어가면 김치, 불고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통 그 음식 중에서 뭐 비빔밥이라던가 뭐 떡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김치 불고기가 제일 뭐 유명하긴 하죠. 그다음에 우리 의복으로 가면 한복, 우리 전통 한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형태로 한옥이 있고요. 한옥. 그리고 세시풍속은 여러 명절마다 이제 치러진 여러 행사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연날리기를 한다든지, 뭐 정월 대보름에는 뭐 오곡밥 먹는다든지, 뭐 단오날에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든지, 추석 때 뭐 송편을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풍속들도 우리 고유한 전통 문화로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 문화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네 가지 정도로 일단 써볼 텐데, 먼저 그 첫 번째로 우리 문화 정체성의 바탕을 구성합니다. 자, 우리 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이라는 이제 우리 문화 정체성의 밑바탕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 유지와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우리 문화 중에서 효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 위에 썼던 효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에 대한 효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우더른을 공경하고 대우하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뭐 그런 이제 그 효 정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김치를 먹고 불고기를 먹고 같은 이제 이런 세시풍속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라는 공동체 유지에 기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계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음식 문화를 예로 들면 뭐 인도에는 카레, 베트남의 쌀국수, 중국의 만두, 뭐 우리나라의 뭐 비빔밥, 불고기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전통적인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음식 문화가 모여서 세계 식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이야 최근 들어서 미국 문화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뭐 햄버거라던가 햄버거를 먹고 청바지를 입고 뭐 힙합 음악을 듣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물론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라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이제 기분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문화가 너무 단조로워지고 비슷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서로 간의 전통 문화를 잘 이제 계승해 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세계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품 경쟁력이 있는 전통 문화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라는 거는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상품 경쟁력이 있는 문화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문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봤던 요런 문화들 중에서 이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 다른 나라에서 뭘 찾아볼 수 있냐면 이런 그 벨기에의 글씨가 끊겼네요. 벨기에의 오줌 싸개 동상이 있는데 선생님이 예쁜 글씨체로 해놨는데 끊겨서 나오네요. 이 벨기에의 굉장히 유명한 동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조그매요. 그렇게 큰 동상이 아니거든요. 선생님도 아직 벨기에는 가보지 않아서 실제로 보지는 않았는데 이 동상을 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마한 오줌 싸는 동상, 소년 동상일 뿐인데 이게 왜 그렇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까? 거의 굴지의 대기업 수준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거든요. 이 하나의 동상이. 이 동상에는 그런 스토리텔링, 뭐 여러 가지 설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먼저 어떤 그 소년이 마녀의 집 앞에서 오줌을 놓대요. 이렇게. 그러자 이제 그 화가 난 마녀가 뭐 이 소년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었다던가, 또 다른 설화에는 이 소년의 이름이 뭐 줄리앙인데 아버지가 전쟁터로 떠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막 가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그 전쟁터 중간에 이 소년이 오줌을 이렇게 쭉 누니까 양 진영에서 우습다고 막 이제 웃으면서 잠시 뭐 전쟁이 중지가 됐다 뭐 그런 이 소년의 이런 소년이 오줌을 쌈으로써 전쟁이 중지가 됐다 뭐 이런 설화 같은 것들이 막 전해 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벨기에에 방문하는 다른 나라의 국빈들이 이 그 오줌 싸개 동상에 옷을 선물하는 그 관례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과거에 방문했을 때 한복을 선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줌 싸개 동상에 옷이 거의 뭐 수백 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때로 이렇게 막 갈아입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화에다가 옷이 굉장히 많고 뭐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이런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옷을 선물해서 옷을 막 엘비스 프레슬리 뭐 옷도 있고 뭐 한복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때에 따라 갈아입고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 덧붙여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동상 하나가 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서도 뭐 음식 문화라던가 뭐 한옥이라던가 한복이라던가 뭐 한글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상품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관광산업, 높은 관광산업을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K-팝 한류라고 하는 것이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조그맣게 이어오다가 지금은 이제 이 그 가요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세계에 이게 많이 파급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뭐 블랙핑크의 뭐 이런 한복이라던가 이거 지금 우리의 그 감각으로 재해석한 거죠. 이 한복은. 그리고 이 그 방탄소년단 선생님도 방탄소년단 좋아합니다. 슈가의 대치타라는
라는 음악이 여기 이제 입고 나온 한복이라던가 이게 무슨 궁궐이죠? 뭐 하여튼 고궁에서 찍었잖아요. 이 뭐 그 배경에 비치는 이런 이제 궁궐의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이 음악에 힙합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기에 이제 잘 어우러지고 있는 이런 대치타 이런 그 우리나라 궁중 음악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 중에서 이렇게 상품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다른 세계에 먹힐 만한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잘 계승해서 우리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한다면 이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다 왜 이렇지? 이거 글씨가 다 이렇게 깨지네요. 이거는 뭐냐면 향수예요. 향수. 모던한이라는 그 사람이 개발한 향수인데 향수가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죠?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절대왕정 시대에 그 향수가 만들어진 그 목적이 그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그 중세시대 유럽에서 이제 워낙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향수죠.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열린 향수 전시회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를 출품한 거예요. 새로운 향기를 개발해서. 근데 이 향기가 소나무와 귤 같은 한국의 자생식물을 활용해서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국의 전통향을 개발해가지고 만든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프랑스 사람들이 처음에 별로 기대하지 않다가 자기 나라들이 향수 종주국이니까 맡아보고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다 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향수 같은 것들도 원래는 이제 서양 거지만 여기에 우리만의 이런 향을 또 더 튀펴서 오히려 세계에 출품하는 이런 사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또 글씨가 다 가렸네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클래식 모빌리티 스타트업 그 업체에서 지금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사람들이 탈 수 있게. 스타트업은 이제 신생 벤처 기업을 얘기하죠. 이게 전통 그 1920년대, 30년대 그때 이제 타던 우리나라 그 순종 타던 그 어차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와서 여기에 이제 우리 창살 있잖아요. 여기 앞모습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원래 그 선생님 그거 수업할 때 이거 이제 슬라이드 쇼로 하면 여기 밑에 사진 하나 더 있거든요. 슬라이드 쇼로 해가지고 친구들 보여줬는데 여기 이제 수업 녹화하면서 띄우니까 슬라이드 쇼로 뜨지 않아가지고 여기 사진이 하나 원래 더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뜨네요. 여기 앞부분, 여기 이제 차 그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전통 그 창살, 그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도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도색도 이제 우리 옷이라는 그런 방식을 가져와가지고 도색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트에도 전통 자수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자동차가 원래 서양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만의 전통 문양이나 이런 자수 기법 이런 거, 옷칠 이런 걸 가지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모빌리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서양 공연 예술이잖아요. 여기다가 우리의 퓨전 국악을 더입혀서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상모 돌리기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는데 비보잉과 힙합이 덧붙여지면서 새로운 형식의 뮤지컬, 국악 뮤지컬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이제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그
상품 경쟁력이 있는 전통 문화는 새로운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게 뭔가 옛날 것이고 뭔가 구식이고 촌스럽고 이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해가지고 세계에서 상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동질감 또는 그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얘기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살펴보면 개념을 교과서 199쪽 볼게요. 199쪽에 보면은 문화 정체성 여섯 번째 줄에 문화 정체성은 전통 문화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일체감. 전통 문화의 원형과 함께 우리 현재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일체감을 문화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1-1번 보시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개량된 한복, 우리 개량 한복이라고 하죠. 개량 한복. 이런 한복을 두고 우리 문화 정체성을 상실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가?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문화 정체성의 개념과 이제 같이 연계지어 생각해 보면 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개량 한복은 문화 정체성을 상실한 경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조상들이 공유하며 살아온 그런 생활 양식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다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개량 한복이 우리 문화 정체성을 훼손했다, 상실했다 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자, 1-2번에 보면 오늘날 아파트에 설치된 온돌 우리 집에서 보일러 틀면 방바닥, 거실 바닥이 따뜻해지잖아요. 그 온돌이 이렇게 온돌에 옛날 고구려 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그런 온돌 난방 방식을 가져온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에 설치된 온돌을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문화 정체성이 일단은 유지되고 있죠. 전통 온돌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옛날에는 아궁이로 뗐지만 지금은 보일러라는 이제 새로운 문화 요소를 결합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라는 현대적인 주거 문화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정체성은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다시 보시면 그렇다면 이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하면은 계승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계승 발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우리 방안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어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들 확인했잖아요. 이런 한복. 먼저 여기서 보면 한복을 원형 그대로 우리 전통 음악을 옛날 국악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지금의 이제 사람들의 감각, 현대적인 생활 양식, 감각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그리고 음악도 서양의 힙합과 같이 이제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승하고 있죠. 아까 우리 향수, 디퓨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통 향을 우리 소나무 향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서양의 향수와 같이 결합해서 발전시키고 있죠. 자동차도 이런 우리 한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디테일 그리고 뭐 오칠 이런 것을 서양의 이런 그 이동수단 모빌리티와 연계해가지고 새롭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계승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필요성 먼저 확인해 보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현대사회의 문화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죠.
활발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문화가 우리 내부에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발견이나 발명으로 인해서 전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은 세계화로 인해서,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 병존이든 문화 융합이든 문화 동화든 굉장히 많은 문화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전통문화 계승에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해 봐야 할 시점이 되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계승하는 게 가장 좋은가 했을 때 단순히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재구성하거나 재창조하면서 계승 발전 시켜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쓸게요.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계승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창조적 계승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창조적 계승인가? 전통문화의 본질적인 요소는 유지하면서 그런 핵심, 본질까지 훼손해버리면 안 되고 본질은 유지하면서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롭게 창조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외국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문화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국 문화를 우리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게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발굴해서 고유성과 그다음에 독창성은 유지하면서 우리 문화만의 그런 고유성과 독창성은 유지하면서 외래 문화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세계 문화와 교류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우리 교과서에서 같이 볼게요. 교과서 199쪽에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한복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 내용 같이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한복을 워낙 안 입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명절에는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거의 명절에도 사실 입지 않죠. 실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입은 기억이 거의 없을 건데 그래도 우리 어떻게 생긴지는 다 알고 있죠. 자,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한복. 오늘날과 같은 디자인의 한복은 약 120여 년 전에 등장했다. 얼마 안 됐죠. 120여 년 전이면 1900년 그쯤? 1900년쯤? 그쯤에 이제 등장했다. 한복의 마고자 19세기 후반 흥선대원군이 청해 볼모로 잡혀갔다가 귀국할 때 역사 시간에 배웠죠? 우리 청에 잡혀갔다가 귀국한 적이 있어요. 흥선대원 고종의 아버지. 귀국할 때 입고 들여온 만주족의 마괴알을 한복에 어울리게 개량하면서 널리 입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복의 저고리 위에 입는 조끼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조선사회에 서구 문물이 도입될 당시에 주머니가 없는 전통 한복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서양의 베스트, 조끼죠. 차용해서 한복에 맞게 만들었기 시작했다. 우리 이게 남자 한복이긴 하지만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잖아요. 우리 한복, 남자 한복 보면은 이런 마고자라던가 조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
그때 입었던 그때 있었던 한복의 형태는 아니라는 조선시대에는 이런 한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기에, 그러니까 구한 말에 막 대한제국 시기 이럴 때 아주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그때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가 귀국할 때 그들이 입던 그 만주족의 마괴아라는 의복이 이게 좀 편하다 해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입은 게 아니고 우리의 한복의 형태는 가지고 있고 한복의 본질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그 편리한 그 형태만 가져와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재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마고자라는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주족의 마괴아를 우리 한복에 맞게 개량했다는 거야. 그리고 조끼도 우리 전통 한복에 보면은 주머니가 없잖아요. 우리 사극에 보면은 다 뭐 소매에서 막 꺼내고 이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소매 안에 넣어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머니가 없어서 불편하던 차에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 서양인들이 입고 다니는 조끼 소매도 없어가지고 엄청 이제 팔 활동하기도 편하고 주머니도 편하다. 그러면 서양 조끼를 그대로 입은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우리 한복의 본질은 유지하되 그런 형태라던가 그런 이제 편리한 요소만 차용해가지고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외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이제 문화 동화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 문화가 사라져 버리고 흡수돼 버리고 소멸돼 버릴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문화 본질적 요소는 유지하면서 외래 문화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전통 문화의 올바른 바람직한 그 계승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문화의 고유성,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외래 문화는 주체적,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라는 무조건적으로 외래 문화를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문화의 핵심은 유지하면서 본질적인 요소는 유지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외래 문화를 재해석해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이런 이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그렇다면 밑에 2-1번에 보면은 난타 공연이 세계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는 뭐 우리 난타 아마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난타는 옛날부터 이제 공연을 자주 해오고 있거든요. 세계 시장에 성공을 거둔 이유는 일단은 여기 난타에는 우리의 그 사물놀이, 우리 고유 리듬, 사물놀이 방식이 이제 들어가면서 피아노, 재즈 같은 현대적 공연 양식을 접목한 이것도 뮤지컬 퍼포먼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통 문화 요소도 있으면서도 이러한 그 현대적 공연 양식을 잘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공연을 한 게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것 중에 하나겠죠.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전통 문화를 잘 녹여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여기 뒷장 한 장 넘겨보시면 요 뒷부분은 이거 수행평가를 요걸 할까 문화권을 할까 하다가 이제 문화권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향토문화 상표 개발 기획안 만들기 요거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33분 컷. 자, 50분 채우지 않았고요. 자, 오늘 내용 잘 이제 뭐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죠.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우리 전통 문화가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될지 이 내용이거든요. 자, 잘 정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자, 출석 체크 잊지 말고요. 완료까지 꼭 눌러주세요.